그리고 대학별로 전형 요소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집에 명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국 대학은 미국 대학하고 다른 게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해요. 재외국민 전형인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고대에서 토플을 받고요. 올해부터는 토플이 없어지고 수학만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 필답고사의 과목들이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해 발표된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은 올해 2013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맹신하셔서 대학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과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국 대학 가기, 한국 대학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 분석은 지금 대학별로 다 디테일하게 했지만 주요 대학 몇 개씩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통상 알고 계신 전형들이 재외국민하고 외국인 전형이었을 텐데 이제 통칭어, 어학특기자라고 해서 같이 물뚱이라고 얘기하는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전형 같은 거는 학교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 애한테 해당하는 전형이 이런 게 있겠구나 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서류백이 뭐야? 서류에 뭐가 들어가? 서류가 무슨 얘기야? 뭘 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10학년 때는 뭘 준비해야 돼? 11학년 때 뭘 해야 돼? 한국대학을 가려면 12학년 끝나기 전에 뭘 해놔야 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뒤에 이제 평가 요소별 준비사항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가급적이면 좀 짧게 진행을 할게요. 대학별 거는 스스로 학습을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보시면 아까 해당 사항이 다 있으셔서 보시면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지원 자격 조건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지원하실지 보시면 되고, 전형 요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하고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서류라는 부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나 아니면 각종 활동 기록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대부분의 학교들 연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재외국민 전형이 없습니다. 일반 수시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의 그 외의 대학들은 대부분 필답 고사들이 있고요. 그 필답고사가 인문계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 자연계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미니멈 이제 토플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시험에 관한 기본 급수를 취득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지정된 그 필답고사 형태에 맞춰서 필답고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학, 저희가 이제 이걸 넘어는 미국 대학 준비하는 요소에서 증빙 서류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을 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형 시기는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있고, 재외국민이나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월부터 시작하는 수시 전형 시작될 때 하시면 되고요. 올해부터가 한국 대학은 수시를 딱 6개까지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재외국민 전형은 수시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으로 몇 개를 쓰고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몇 개를 쓰고 해도 총 6개 그 이상 지원하시면 합격하셔도 그게 인정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 6개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 한 학교에 다른 전형으로 2개를 지원하시면 그건 2번으로 카운트 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재외국민 전형하고 외국인 전형, 서울대는 재외국민 전형이 없습니다. 일반 한국에서 준비한 애들이랑 동일하게 수시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으면.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한국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들이 걸리는데, 미국에서 전 교과과정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전 학년을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하는 SAT와 비슷한 거죠. 수능 최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 잘 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전형은 이제 뭐 부모 전체가 이제 뭐 외국인인 거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전형 보시면, 재외국민 전형은 보시면 이제 이거는 외국인 전형이고요.
재외국민 전형 있는 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정원의 2%, 저거는 이제 정원을 정해놓고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정원의 저거는 이제 12학년 전 이제 12년 특례라고 소위 부르는 12학년 전 교과 과정을 해외에서 나온 경우. 그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얘한테 한국어 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초등학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등록하셨던 경우가 있으면 10년 특례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 학교가 1학년인데 여기 오면 학기가 달라서 2학년으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12년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적을 둔 적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돼요. 한 달이라도 다녔던 게 있으면 12년 특례 조건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수 정원 외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은 하지만 선발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정원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필답고사에서 수학 1, 수 2, 수학만 본다고 인문계랑 자연계랑. 그리고 여기는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필답고사 전에 서류만 쭉 받아놓고 우수한 애들만 먼저 걸러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다시 일반 선발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필답고사를 서류가 정말 좋은 학생인 경우에 난 필답고사 준비 안 하고 우선 선발로 할 거다. 이렇게 노리면 이제 필답고사 준비 안 하시고 서류만 공통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형은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인증시험. 저기 토플이나 탭스나 이제 외국어 인증시험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류 마찬가지로. 서류에 대한 얘기들은 뒤에서 계속 해드릴 거고요. 디테일하게는. 연세대는 다행히 필답고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서류하고 면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는 3년 아니면 3년 아니면 4년 체류하고 고교 1학년 과정은 필수적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체류 자격은 어머님들이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출입국 그 사실관계 증명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 특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고교 과정 1년이 해외에서 수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학년은 안 돼요. 10학년, 한국 교과로 하면 11, 12가 고교이기 때문에 10학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여기서 이제 교육받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12년 특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EL과 치의과는 뽑는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수계 네. 아까 그 전 거에서요. 부모 모두 1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네. 거기서 그냥 뭐 유학생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뭐 아니요. 주재원이라는 주재원일 경우에만. 네. 그렇게 되고요.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10년 특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서강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 영어랑 국어, 한국어는 패스 오 페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비슷해요. 이제 특례 조건들은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 좀 낮은 대학일수록 2년 특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3, 4년 해서 10학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근데 부모가 모두 나와 있어야 되고요. 맞벌이기 때문에 엄마가 한국에 있고 아빠가 미국에 있어서 애 데리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게 법이 좀 우습게 돼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나와 있어야 그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순수 정원에 한 거는 마찬가지로 12년 특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재외국문 앞에서 쭉 얘기하면 연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필답고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학교별로 보는 과목도 다르고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어떤 데는 논술을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이제 그냥 시험 형태로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어. 네. 한국어 논술. 네, 한국어 논술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필답고사가 디테일한 것들은 학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셔야 돼요. 한국어 논술을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외국인 전형은 마찬가지로 서류하고 그 면접 30%. 서류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뒤에 아까 평가 요소별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반복되는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근데 여기는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이제 지원할 당시에 이중 국적인 경우도 안 되니까 국적 포기하시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 전형으로 넣으실 때는 지원 전에 아니면 지원 당시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 포기하시는 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12년 특례는 마찬가지로 서류, 그리고 의예과는 뽑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정원 외에서는 의예과가 있잖아요. 필답고사 보고 서류하고. 근데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의예과 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외 보유과정 1년 이상, 그리고 연속 3년, 연속 4년 이상이고요. 마찬가지로 필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눠진 게 보면 여기 인문계, 자연계뿐만 아니라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 국제학부는 영어로 수업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어 필답고사하고 영어 구술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뭐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거고, 시민권 취득 후에 이제 몇 년 이상, 고교 2개학년 이상을 포함해서 이제 3개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필답고사 부분이 재외국민을 많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류만 들어가는 데는 연대니까요. 거기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학교 여기도 10년 특례를 보시면 서류 전형하고 논술. 한양대가 논술을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입학시험 영어로, 국제학부는 영어 수업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대까지만 설명을 하고 뒤에 대학들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전형들이 또 어학특기 관련돼 가지고는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자격 요건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필답고사가 들어가요. 국어랑 영어 들어가는 부분. 실제적으로 애들이 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국어예요. 국어를 가장 어려워하고 국어 성적이 안 나와서 시험, 그러니까 그 재외국민 전형 지원하는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쓰잖아요, 나와 있으면.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으면 문학작품, 한국에 있는 문학작품을 읽을 일도 거의 없고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는 수학은 여기서 배웠고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되면 풀 수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보시면 쭉 그 밑에 대학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토픽 3급 있어야 되고 토플 80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쭉 밑에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전형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외국인 전형이 있어요. 외국 국적자로서 외국고를 졸업하는 경우. 여기는 서류만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자기소개서 쓰고 뭐 이런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카이스트, 그러니까 이과 계열 생각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볼 만한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해외고 졸업하고 오는 졸업 전에 3월 겨울방학 때도 뽑기 때문에 그때도 지원하시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어학특기자 전형이란 거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이제까지는 이제 대부분 외국인이나 아니면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는 주로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도 학원을 운영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미국 대학하고 한국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요가 꽤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했을 때도 뭐 한 30, 40% 정도는 양쪽을 다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보시면 전형 요소가 비슷해요. 전형 요소가. 다만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내가 SASM 활동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디테일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으신데요. 한국은 이거와 관련해서 서류 목록표를 작성하시고 디테일한 자료를 넣어야 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서류가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은 비슷해요. GPA가 한국에서는 생활기록부, 학생생활기록부, 이제 내신 성적이죠. 그리고 어학 성적.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대학 지원하시려면 토플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토플 점수를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략 뭐 연대는 100점 이상이면 되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5점 이상이면 이거는 그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게 그 전형 요소로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 글을 잘 쓰는데 토플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서강대 알바트로스 같은 거 지원하실만 하세요. 글을 잘 쓰는 애들. 그럼 영어 에세이 100으로 1단계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요. 105점 이상인데 애가 점수가 죽었다 깨나도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러면 서강대 그렇게 에세이 전형으로 미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자료들. 어머님들 학교에서 애들 액티비티 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된 자료들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문항들이 5개 정도로 구성이 돼서 정리가 돼요. 이제 지원하게 되는 동기에 관한 것도 있고, 네가 뭐 성장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관한 거, 극복했던 사례, 아니면 뭐 고교 생활에서 네가 가장 잘했던 거에 대해서 써라. 내지는 뭐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너에게 가장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해외고를 졸업하면 한국의 대학을 진학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 수능을 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것도 없고요. 수능 최저 그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수능을 안 보는 전형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공통적인 거를 준비하면서 한국대학교 지원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전형별로 평가 요소 쭉 보여드릴게요. 어학특기자라고 저희가 통칭을 했지만 크게는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누실 수 있어요. 국제학부는 국제학부제를 뽑고요. 그 단일 학부로만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는 통상 인문 계열에서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지원 단위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는 학과 단위로 뽑는 데도 있고, 그 이제 학부 단위로 뽑는 데도 있고요. 그걸 선택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공인어학 성적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100점 내외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어학 성적만으로 대학 간다 그러면 100점 내외는 서울 수도권 이내에 컷에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연대는 조금 다른데요. 고대 정도 하시면 117, 118 거의 만점에 가까운 스코어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SAT 9득점이면 되냐 뭐 이런데 실제적으로 SAT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안 넣으셔도 저 전형에서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미국 대학을 먼저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 대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한국 대학만 할 거다라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어떤 대학을 합격했다라는 그 어드미션 합격한 레터를 가지고 그걸 증빙자료 내는 것도 내 SAT 점수가 좋지 않다면 그것도 방법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수능 이제 내신성적 GPA 같은 경우는 국제학부나 글로벌 전형 다 들어가고요. 특기자는 세모로 해놓은 이유가 안 들어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 같은 경우 국제학부나 글로벌 전형 안 들어가고요. 특기자 전형은 간혹 조건부가 있습니다. 몇 등급 이상 맞춰와라 이런 게 있고요. 우수성 입증 자료는 국제학부나 글로벌 전형으로 지원하면 있습니다. 우수성 입증 자료라는 건 각종 활동을 해서 내가 정말 우수한 애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국제학부랑 글로벌 전형 다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 것들 추천서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별 교사는 면접 또는 에세이인데 이게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통상 영어 신청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간에 그 면접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이 가능하지만 애의 배경 지식을 단시간에 머리에 넣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시사성 이슈에 대해서 신문 많이 읽으시고요. 요즘 학생들 신문을 안 읽는데 신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수지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보수지도 읽으면 반대 의견을 가진 그 양쪽 사이드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심 있는 분야들을 계속 스크랩을 하면서 애 스스로가 생각을 키워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